안녕하십니까. 여권방 숨소리 TV입니다.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 IAI는 우리나라 항공우주산업 카이와 그 기능이 유사한 이스라엘 국영 방산업체입니다. 이 IAI가 개발 생산하는 자폭형 드론 하피는 단순한 자폭 드론이 아니라 적 레이더 신호를 탐지해 파괴하는 방공망 제압 임무용 무기인데요. 우리나라는 IAI가 생산한 이 하피를 백여대 도입해 배치함으로써 1999년부터 제8 전투비행단 하피 운영대대에서 실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도입 후 20여 년 이상의 세월이 지나면서 노후화로 인한 성능 개량 등의 추가 비용 부담 등의 문제가 부각되었고, 공군은 하피를 계속 유지 운영하기보다는 국내 개발로 방향을 전환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또한 이번에 발표된 한국형 장거리 자폭 무인기 K-루카스의 개발과 연관성을 이루게 되는데요. 이번 이란 전쟁에서 극대의 가성비 효과를 누린 이란의 자폭 드론 샤헤드 136은 이스라엘 IAI의 외형과 거의 같은 모습을 하고 있어 하피를 본떠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장 3.5m, 날개 길이 2.5m, 중량 약 200kg, 탄도 중량 50kg, 사거리는 2500km로 GPS와 관성 항법을 이용해 원거리 목표물을 직격 파괴하는 자폭 드론인데요. 약 3천여만 원의 저비용으로 제작된 샤헤드 136은 이번 전쟁에서 UAE 등 여러 중동 국가에 있는 목표를 공격하고, 특히 미국이 중동 해군 거점인 제5 함대 사령부를 타격하고 조기 경보 통제기를 파괴하는 등 비용 대비 최고의 공격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직접적인 공격으로 획득한 전과 외에도 드론 공격에 대한 대비가 없었던 상대국들이 고가의 요격 미사일을 대량으로 소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내 전쟁 수행 능력을 감소시키는 큰 역할을 하기도 했는데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샤헤드 자폭 드론을 2만 대 이상 소비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현대전에 있어서의 드론 역할은 전쟁의 향방을 가늠하기도 하는 지대한 요소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드론만으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는 없겠지만, 적의 드론 공격을 능률적으로 방어할 수단을 갖추지 않고서는 전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란의 샤헤드 자폭 드론에 맥없이 당해오던 미국은 저비용의 장거리 자폭 드론 체계 루카스에 따른 소모성 자폭 드론을 만들어내기 시작했고, 이러한 저가 자폭 드론을 대량으로 운영하면서 이란 내 목표물을 파괴하기도 했습니다. 천조국 미국도 드론을 이용한 현대전의 양상 변화를 외면하고만 있을 수는 없던 것인데요. 미국의 루카스처럼 우리나라 지형 상황에 맞는 자폭 무인기를 개발하겠다는 것이 이번에 발표된 한국형 장거리 자폭 무인기 K-루카스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독보적인 영역을 구축해 가고 있는 일부 방산 부분과는 달리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심각한 현실적 문제로 부각되어 온 전장에서의 드론 역할에 대한 대책 수립에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이 사실인데요. 그런 가운데서도 청광과 같은 레이저 대공 무기를 개발하여 배치하고 K-30BO, 비호복합, K-31 천마와 같은 적어도 근거리 대공 방어 무기를 분산 배치했지만, 그 범위는 제한적이고 침투하는 적 드론 요격에 전문화된 방어 체계는 접촉 지역인 전방이든 후방의 중요 지역이든 지금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무리 많은 공격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적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미흡하다면 생존성은 장담할 수 없게 되는 것인데요. 현재 대드론 방어 체계가 그 윤곽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유사시 적 지역을 공격할 수 있는 우리의 공격성, 소모성 드론 또한 그 형체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이 그대로 유지되어 온 것은 그나마 조금 편성해 두었던 예산마저 삭감하거나 예산 배정에 부정적인 태도를 취해온 정책과 예산 담당자들의 안일한 태도가 큰 역할을 한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요. 국방 담당자들도 현재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저가의 소모성 자폭 드론이 빈약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모성 공격 드론의 경우에는 자국의 생산 시설을 확보하고 대량의 드론을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데요. 일본의 경우에는 현대전의 패러다임이 첨단 유인 자산 위주에서 대량 운용이 가능한 저가의 소모성 전투 드론의 비중이 증대하는 것에 맞추어 일찍이 그 변화를 수용하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러한 태도에는 중국의 막대한 군비 증강과 드론 전투 자산의 대규모 확충에 대한 위기감이 크게 작용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나라도 일본과 다름없는 처지에 있는 것은 당연한 현실입니다. 일본은 무인기 국산화와 대량 배치를 서두르고 무인기, 무인 수상정, 무인 잠수정 등 총 10종에 걸친 무인 자산을 육해공 자위대에 도입하기로 하면서 내년까지 무인 자산을 통해 연안을 방어하는 시스템인 실드를 구축하기로 했는데요. 올해에만 1조 원의 예산을 편성해 수천 대의 무인기를 전략적으로 배치해 갈 계획입니다. 첨단 무인기 생산과 기술 기반을 자국 내에 유지하는 것은 국가 안보를 위한 필수 불가결한 요소임을 인식하고 있는 일본은 무인 자산 확충을 위해 올해에는 작년에 약 3배를 넘어서는 총 약 3조 원의 예산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 편성으로 자국의 스타트업 방산업체인 에어카무이가 개발한 골판지 드론 에어카무이 150을 구입해 전력화하기도 했는데요.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자국의 드론 산업 발전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수 코팅된 골판지로 제작하는 일본의 일회용 골판지 드론 에어카무이 150은 레이더로 포착하기 어렵고 최고 시속 120km로 1시간 30분 비행할 수 있으며 5에서 10kg의 탑재 능력을 갖춰 정찰용뿐만 아니라 자폭 드론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무엇보다 중요한 가격은 약 280만 원에 불과하고 5분이면 조립이 가능해 사용상의 편의성도 크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방부도 이 에어카무이 150 100여 대를 도입해 정찰용으로 운용한 뒤에 자폭용도 도입해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는 상황인데요.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도 국방과학연구소나 민간 방산업체 등을 통해 꾸준하게 드론 관련 연구 개발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한 연구 개발을 통해 현재 세계 최고 성능의 드론 탐지 레이더가 개발되어 있고 침투하는 적 드론을 요격하여 무력화하는 요격용 드론 등 공격용 자폭 드론 등도 여러 개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이들 업체만의 노력으로는 지속적인 연구 개발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요. 경제성 있는 규모로 부품의 국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꾸준한 수요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그동안 그런 구체적인 의지가 없었고 예산 또한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국가 대체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은 오히려 일본보다 더욱 엄중한 상황인데요. 또한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관계에서도 우리나라만 예의일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현실을 냉정하게 살펴본다면 그동안 태만하게 보일 정도로 드론 부분에 관한 관련 대책을 느슨하게 이끌어온 정책 추진과 예산 편성 당국자들의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데요. 제한된 예산에 따른 우선순위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변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생존과 직결된 국방에 관한 일에 우선순위가 따로 존재할 수는 없는 일인데요.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꼭 필요한 예산을 책정하지 못할 만큼 궁핍한 상태도 아닙니다. 매년 아무런 흔적 없이 사라져가기만 하는 선심성 예산을 줄이거나 삭감하고 시대의 상황에 맞게 생존을 도모하기 위한 국방 관련 예산을 충분히 배정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기 때문인데요. 이번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발표한 드론 관련 정책 변화의 주요한 내용은 2030년대 중반에 맞춰 놓았던 시계를 2030년 이전으로 수정해 새롭게 맞추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시기는 말하기 어렵다고 했는데요. 저가의 소모성 전투 드론의 개발과 실전 배치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더 이상 현대전의 흐름을 등한히 할 수 없어 여유있게 관망하던 태도에서 벗어나 더 빠르게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선언적 의미의 발표였는데요. 저가의 소모성 전투 드론의 전력화에 대해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한 시제기를 내년부터 시범 운영하면서 체계 개발 실용화 절차를 진행해 2030년 이전에 전력화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고 2028년경부터 소모성 전투 드론의 전력화가 본격화해 2030년 전까지 2만여 대 정도 확보할 계획이며 전방 접촉 지역 대드론 방어 체계, 소형 무인기 대응 체계를 배치하겠다는 것입니다. 대드론 방어 체계는 드론 탐지 레이더, RF 스캐너, 2호 IR 등으로 침투하는 적 드론을 포착하여 전파의 송수신을 교란하고 무력화하는 소프트킬이나 하드킬 방식으로 직접 타격하여 파괴하는 일련의 시스템입니다. RF 스캐너는 무선 주파수 신호를 감지하여 그 장치의 위치를 추적하는 장비이고 2호 IR은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가시광선 영상 센서인 전자광학과 물체에서 방출되는 열 에너지를 감지하는 적외선 센서를 결합해 주간과 야간의 표적을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또 소형 무인기 대응 체계는 전방 지역에 배치하는 한국형 제모로 국지방공 레이더와 연동해 침투하는 적 무인기를 제밍하여 경로를 벗어나게 하거나 추락시키는 소프트킬 방식이고 국지방공 레이더는 수도권과 군단 작전 지역에서 적 비행체 항적을 탐지해 방공 지휘 통제 경보 체계에 실시간으로 표적 정보를 보내는 레이더로 소형 무인기 탐지와 전방과 서북도서 방공 작전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의 발표 내용 중 중장기적으로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군집 드론 등을 확보해 갈 것이며 레이저와 고출력 마이크로파를 이용한 지향성 에너지 무기 또한 개발하여 전력화하고 요격 드론도 조기에 확보하겠다는 것인데요. 이를 위해 민간의 드론 기술을 군에서 실증 시험한 뒤에 신속하게 도입하거나 상용 드론을 군용으로 전환해 전력화할 수 있는 신속 획득 체계를 구축하고 이에 관한 법 제정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언급한 내용들은 모두 새로운 것이 아니라 지지부진한 추진에 대한 문제 제기가 그동안 꾸준하게 이루어져 온 사항들인데요. 이제라도 정부가 문제인식을 공유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에 그 의미를 둘 수 있겠습니다. 50만 드론 전사 양성이라는 구호성 홍보에 치중하지 말고 이제는 실제적인 성과가 나타나야 할 것인데요. 이렇게 때로는 국방 관련 사업 추진이 느림보 걸음을 하는 가장 큰 원인은 책정된 예산이 부족하거나 아예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정부와 국회를 시선을 모아 쳐다보지 않을 수 없게 되는데요. 한 시대가 부흥하고 또는 좌절하는가는 그 시대를 책임져야 하는 정책 담당자들의 안목이 유능한가 부실한가에 달린 일입니다. 부디 부국강병의 길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